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왼손을 가슴에 얹고 가능한 한 왼손이 움직이지 않게 천천히 조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불안을 느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들이 맴돌고 있고 스쳐 지나가는지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 불안이 지나가고 나중에 차분한 상태가 됐을 때 기록한 일지를 한번 보세요. 내 불안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또는 과도했는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상우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살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해본 분은 없을 겁니다.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끝없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불안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감정이지만 도를 넘으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하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나요? 전편에서는 주인공 라일리 마음속에 슬픔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번에는 불안이가 다른 감정들과 좌충우돌하면서 엉망이 됩니다. 영화 내용만 보자면 불안이가 큰 골칫덩이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불안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불안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실제 존재하거나 또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데 불안은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에게 불안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단 한 명의 인간도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지켜주는 불안, 그리고 나를 좀먹는 불안. 후자인 병적 불안을 불안장애라고 설명하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시험 불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적인 시험 불안은 적당한 불안 긴장감을 통해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게 도와줍니다. 시험 불안이 병적으로 심해진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못 먹고 책을 볼 때마다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수행 능력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런 병적 불안들의 집합체를 불안장애라고 하고, 불안장애는 전체 정신의학적 질환 가운데서 가장 흔한 질환군에 속하는데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분리불안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황장애는 뇌의 불안경보장치의 오작동으로 갑작스럽게 불안이 확 치솟는 패턴을 보이고요. 상당히 심한 불안감과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과거에 대인공포, 무대공포, 발표공포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 긴장을 보이는 질환으로 현재는 사회불안장애로 명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범세계적, 범우주적에서 쓰이는 것처럼 이 범자가 전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은 광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이와 연관된 비합리적인 회피 행동을 주된 증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많은 상황, 터널 같은 막힌 공간, 대중교통, 비행기,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특정 공포증은 예를 들자면 폐소공포, 고소공포, 물공포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분리불안장애는 특정 대상과 분리가 되었을 때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질환인데 과거에는 엄마와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하는 소아 청소년에만 진단이 되었지만 이것이 성인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성인에게도 가능한 진단이 되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주로 배우자나 친구와 떨어졌을 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먼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이 정상인지 아니면 과도한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해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불안이라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정도는 불안할 수 있어. 이런 불안은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불안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안이 과도할 때인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흡 훈련입니다. 왼손을 가슴에 얹고 가능한 한 왼손이 움직이지 않게 천천히 조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안 일지 쓰기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들이 맴돌고 있고 스쳐 지나가는지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 불안이 지나가고 나중에 차분한 상태가 됐을 때 기록한 일지를 한번 보세요. 내 불안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또는 과도했는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문자답을 통한 긍정적 대화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명의 면접 대기자와 함께 면접을 기다리는 상당한 긴장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만 불안한 게 맞아? 라고 자문을 하고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불안할 거야 나만 불안할 리 없어 라고 자답을 하는 거죠. 이런 자문자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불안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해진다면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과 요가 같은 훈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보다는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명상이나 요가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이 필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햇볕 보고 운동하기. 너무 뻔하지만 실행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만약 혼자서 불안을 이겨내기 어렵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크게 약물적인 치료 방법과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방법으로는 항불안제가 있는데요. 불안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불안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공포감, 숨쉬기 힘들고 두근거릴 때 항불안제는 꽤나 효과적입니다. 또는 중요한 발표나 무대에 설 때 느끼는 사회 불안과 이와 동반되는 신체 증상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 치료가 있고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을 교정해서 불안을 줄이는 인지훈련, 복식호흡을 다루는 호흡훈련, 근육을 이용해서 불안을 줄이는 이완훈련, 안구수평 운동을 통해서 불안을 조절하는 EMDR, 고소공포나 폐쇄공포 같은 특정 공포를 줄이는 노출훈련 같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TMS는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임산부와 같이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부족한 경우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안 장애를 극복한 실제 사례들이 궁금한 분께서는 댓글에 있는 제 블로그 글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불안장애가 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적 불안, 즉 불안장애는 조절이 가능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